어서 오세요. 네. 불러주셔서 종미식당입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앉으시죠. 네. 오늘도 바쁘셨죠? 예, 총리님, 대통령 모시고 또 중요한 회의 방금 마쳤고요. 코로나 와중에도 이렇게 외빈들이 오는 게 우리의 방역을 신뢰해서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밥이 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앉아 계세요. 앉아 네, 계세요. 총리님. 네. 아유, 제가 오늘 당번이니까. 예, 감사합니다, 총리.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장관님이 좋아하신다는 김밥. 네, 근데 특히 이제 햄은 없어야 되고 또 떡볶이 예. 이렇게 김밥과 떡볶이 세트로 준비를 했어요. 아유, 잘 먹겠습니다, 총리님.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맛있는 김밥은 우리 어머님 김밥인데 뭐 시중에 있는 김밥들이 거기는만 못하지만 그래도 이 허기가 질 때는 늘 먼저 먹고 싶은 게 김밥이고요. 또 떡볶이는 옛날에 포장마차에서 어렸을 때 많이 먹었는데 요새는 포장마차는 아니고 뭐 체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점심 때도 떡볶이, 김밥 많이 시켜 먹습니다. 잘 드셨어요, 그래?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남긴 건 제가 싸들고 갈게요. 정말 예, 오늘 좋죠. 저녁까지 해결하려고. 지난번에 그 미국 다녀오셨잖아요. 네. 새 정부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께서 과연 뭐 새 정부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정책이나 SMA 등의 아직 지금 해결되지 않은 한미 간의 그 현안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때만 해도 현 대통령께서는 절대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 그렇죠. 그러시고 그런 상황에서 좀 민감했지만 그쪽에서 오히려 또 적극적으로 만나겠다. 그래서 예. 쿤 수상원 의원은 한국과의 동맹을 아주 각별하게 중요시하는 그런 거는 뭐 기본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 위에서 뭐 양자 그 동맹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분담금 문제 그것도 앞으로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는 대로 적극 좀 그 타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교 쪽에서 보면은 어떤 정부가 이 과거를 그냥 그대로 회귀하는 정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그렇죠. 사이에 여러 가지 진전이 있었고 한국, 북한, 미국이 정상 차원에서 한반도의 그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의 그 정전 체제를 대신하는 평화 체제 여기에 대한 전 세계에 공약을 하신 게 아닙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북한의 이 핵 미사일 프로그램이 굉장히 지금은 더 많이 진전이 된 상황이고 그것을 이제 완전한 비핵화라는 그런 목표를 잡으면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는 그렇게 시간이 마냥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북미 대화 재개 또 남북 대화 재개하는 방향으로 대북 메시징이라든가 한미 간의 공조를 긴밀하게 이어나갈 준비를 정부로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쿤스 상원의원하고 좀 대화가 통하시던가요?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시급한 사안인 코로나 대응.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당장은 미국의 신행정부가 하는 노력을 우리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나가는 방향과 우리가 나가는 게 너무 일치를 하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한미 동맹의 또 한 차원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장관님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고 지난번에 그 BBC하고 인터뷰하신 것은
국민들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네, 아마 외국 시청자보다 우리 국민들께서 더 많이 봐주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네. 우리 경제 수준에 걸맞는 정도의 외교 역량과 또 실질적으로 외교 활동을 그렇게 활발하게 하는 것이 국익에 맞는 것이 아닌가. 그 총리님, 우리 G7이 정말 할 만한 나라입니다. 네. 뭐 경제 규모도 그렇고 뭐 이 기후 변화 관련해서 탄소 중립 선언한 그 나라에 이제는 포함이 된 상황이고, 뭐 영국 총리께서는 내년도 의장국으로서 이미 우리 대통령을 초청을 하신 상황이고요. 그래서 G7에 이제 걸맞는 외교를 펼쳐야 되는데 지적하신 전처럼 우리 이 인프라가 아직 약합니다. 국민들이 이제 가장 신속하게 접속할 수 있는 게 영사 콜센터거든요. 한 1년에 한 20만 건을 받습니다. 예, 뭐 그렇게 많이요? 예. 뭐 또 국내에서도 많이 받고요. 국내에서도 아유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하고 전화 거신 분들도 많고요. 근데 이제 전화하니까 그걸 받고 콜을 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아직은 좀 비용이 드는 상황이고 우리 국민들한테.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무료화시키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도 지금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하고 제휴를 해서요. 카카오 플랫폼에서도 받아보실 수 있고 또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이런 그 영사 콜센터의 디지털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외교부가 정말 응급 비행사처럼 발이 묶인 국민들 모시고 오는데 5만 명 넘는 우리 국민을 한 120개국에서부터 귀국하신데 지원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한에 비행기 띄울 때 네.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총리님께서도 많이 걱정, 그렇죠. 맨 처음엔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예. 또 격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재외 국민들에게 네. 우리 정부가 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줌으로 인해서 네. 아, 그래서 국가가 존재하는 거구나. 예, 맞습니다. 국가가 국민이 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보호해주는 역할을 국가가 하는구나 네. 해서 아마 상당수의 국민들께서 자부심을 네. 가지시는 계기가 됐죠. 네, 네, 네. 그때 이제 외교부가 이 영사 서비스와 또 외교 역량을 발휘를 해가지고 교섭을 하고 네. 뭐 비행기 띄우고 뭐 이렇게 해서 그게 그렇게 5만 명이나 됐어요. 예, 5만 명이 좀 넘습니다. 예, 네. 그 총리님께서 이제 그 회의를 시작하시면서 모두 발언으로 이제 톤 세팅을 하세요. 근데 정말 이 국민에 대한 봉사 의식, 헌신, 정말 이 전대미문의 이 팬데믹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기대치에 맞는 이 정부 운영을 하시겠다는 그 의지가 그냥 말씀마다 이렇게 묻어나오십니다. 아, 우리 국민들이 네. 유니세프니 뭐니 이런 그 국제기구에 기부하는 게 예,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라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보면 또 대단해요. 그래서 그 국제 기구들이 우리 한국을 주요 펀드레이징 국으로 정하고요. 예. 그게 뭐 정부가 내는 기부금이 아니고 그 기여금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러니까요. 거기에 호응을 해서 주는 그 액수가 말씀하셨듯이 세계 2, 3위입니다. 예. 참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정말 최빈국 아니었습니까? 지난 67년 동안에 내노라는 국가가 됐으니까 우리 국민들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구촌을 위해서도 우리의 역할을 마다해서는 안 되고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연대하고 협력하고 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ODA에 관심이 많아요, 원래. 네, 네. 예. 우리 ODA가 GNI의 0.27%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0.2를 하겠다고 공약을 한 것도 올해 말까지인데 그게 안 되고 이제 2030년까지는 0.3을 만들겠다는 목표인데 뭐 0.7이 그 유엔이 제시한 목표거든요. 근데 사실 뭐 0.7을 유지하는 나라는 몇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지만 정말 빠른 시일 내에 0.3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국가의 격이라는 게 있는데 국가의 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네. 그 품격은
사실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할 때 네. 존중을 받고 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 말씀들도 좀 기회 있을 때마다 하고 양해를 구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이제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네. 그런 반론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아니 국내에도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네. 많은데 네.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네. 예? 왜 외국을 돕냐. 예, 예.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네. 있는데 당연히 국내의 어려운 분들을 도와야죠. 네. 지구촌 모두가 행복한 네. 그런 세상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드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가 뭐 이 보훈처에서는 우리 한국전 참전 용사들한테도 보내고 또 그게 이제 제 아이디어 아니었습니까? 총리님 원래 아이디어셨습니까? 보훈처- 저는 보훈처장님 아이디어신 줄 알고 제가 뵐 때마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는데요. 총리님은 근데 공적인 그런 모습과 사적인 모습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도 말씀을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쉽게 풀어서 늘 하시고 오늘도 그러신 상황이고 그래서 그냥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가성비가 높은 거네요. 아주 그 비싸지 않은 건데. 네. 예? 예. 또 그래도 그 강장관님은 맛있게 드셨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저도 맛있더라니까요. 그렇죠. 예. 선물까지 주세요. 이게 그 아주 사소한 선물입니다. 이게 스카프가 들어 있으니까요. 네. 가을에 네. 좀 잘 쓰시라고요.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님. 네. 선물까지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누가 또 김밥과 떡볶이를 주문하는지 나중에 알려주세요. 제가 1호라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요. 또 일부러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준비해 주시고 또 직접 주셔서 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또 워낙 편하게 대화를 이끌어 주시는 총리님께서 밥도 맛있게 먹고 대화도 아주 정말 즐겁게 나눴습니다.